왼쪽이 금, 오른쪽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반등 가지야.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일단 지금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9만 달러 위까지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데드캣, 나중에 더 큰 하락을 위한 번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미국 증시와 함께 반드시 지속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소식은 미국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어느 국가든 베네수엘라로부터 가스나 기름을 수입하게 된다면 그 나라를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베네수엘라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을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의 관세 정책은, 관세 전략은 통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세계 여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29조 원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이 뒤를 따르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서 트럼프 오늘 다시 한번 제롬 파월 및 연준을 압박합니다. 나는 연준이 금리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다가 다시금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제롬 파월은 트럼프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미국 증시 오늘 강하게 반등합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2%의 반등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엄청나게 과매도가 되었었는데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88,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벼랑 끝에 섰었던 이더리움 2000달러를 뚫어줍니다. 2098달러. 2000달러 위에서 이더리움이 머물러 줄 수만 있다라면은 알트코인들도 동반적으로다가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반등하는 분위기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쭉 이어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샀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 비트코인, 이번에 6,911개를 매입하면서 드디어 보유량 비트코인 50만 개를 넘겼습니다. 50만 6,137개라고 하는데요. 자, 사토시의 절반까지 다다른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 참고로다가 평단가는 84,529달러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잘 샀다. 앞으로 매주마다 다시 한번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매입 발표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시아의 스트래터지다.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에 매다 꽂는 메다플래닛 150개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총량은 3,350개. 자, 물론 스트래터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비트를 모아주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타플래닛의 주주총회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관심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디딜 틈이 없다. 그야말로 만석, 그것도 만석도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메타플래닛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비트코인만 살 것이다. 비트만이 살 길이다.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회사로서 비트코인만한 것은 두 번 다시 없다라면서 세일러가 이야기한 것을 되풀이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모르빵을 해주고 있는 메타플래닛, 과연 회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메타플래닛 외에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들 상위 70개는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추매 7,349개를 추매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일일이 다 기사에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 기업들 중에 비트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고래는 지난 10시간 동안 2,425개의 비트코인을 출금, 즉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의 단타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단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306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253만 명으로 감소했고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인투더블록에서는 밝혔습니다. 개미들은 털고 있을 때 기업들 및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은 사고 있다. 비트코인이 나중에 다시 한번 10만 달러 위에서 안착하고 20만 달러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개미들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어서 테넥스 리서치의 CEO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글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다가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된 입장을 전환했고, 연준도 앞서가지고 미팅에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내놨다.
비트코인의 21일 2편 같은 경우는 85,200달러 수준에서 형성이 되었으며 각종 지표도 2023년 9월, 2024년 8월 수준으로 강세 전환이 되불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기냐? 지금 당장 엄청난 상승 랠리를 발생시킬 촉매가 없다. 그래가지고 9만 달러까지는 가겠지만은 9만 달러 저항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9만 달러 저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뚫고 안착을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 조만간에 또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9만 달러 뚫고 안착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신고점 역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 크립토 트레이드라는 분석가는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못 뚫으면 어떻게 된다? 73,000에서 74,000달러까지 다시 하락하면서 지지를 확인하러 내려가게 될 수 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최근에 그나마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아서 헤이즈의 분석, 그는 뭐라고 했느냐? 비트코인이 원래 7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했다가 77,000달러에서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번에는 11만 달러까지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의 의견에 따르면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76,500달러를 다시 시험하기 전에 11만 달러를 먼저 돌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들 걱정하는 트럼프의 관세는 중요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제롬 파월도 말한 부분이라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비트코인이 76,500달러까지 다시 갈 것 같지만은 그 전에 11만 달러까지 먼저 도착하게 될 것, 그리고 만약에 11만 달러를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25만 달러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개떡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부두교 느낌이 나는 아서 헤이즈. 지금 프로필 사진도 보면은 거의 부두교 인형같이 생긴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의 예측이 귀신처럼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잡아보자 지푸라기. 비트코인이 11만 달러까지만 가져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뭡니까? 9만 달러대의 저항, 이거를 뚫어줘야 됩니다. 못 뚫으면은 하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위에서 판 사람들은 못 뚫어라라고 응원을 하고 있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제발 뚫어라라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받쳐주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 자,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S&P 500 같은 경우도 저항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야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다 같이 손잡고 다시 한번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한편 안타깝게도 CME 갭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주말 동안에 애지간하면 비트코인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데, 자, CME 갭 84,000달러 수준, 이 정도 수준까지 큰 갭이 발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메꾸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만큼 메꿀 가능성이 많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징그러운 CME 갭. 이어서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장의 지표로 활용하기도 하는 21일 주봉 EMA선, 비트코인이 그 자리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데 88,36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뚫고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면 93,500달러까지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이거 받고 떨어지면 큰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3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광의 통화와 비트코인 커플링, 시기적으로 봤을 때 3월 말부터 반등 및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을 맞춰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대로 쭉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M2 머니 서플라이 광의 통화 같은 경우는 전고를 뚫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따라가야 된다. 2025년 비트코인 대통령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악의 1분기를 맞이했었던 비트코인, 과연 2분기에는 기분 좋은 나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 다음으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더리움 2,000달러 위까지 올라와주면서 반등을 나름 힘차게 해주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 바닥에 맞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다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스텔로 트레이딩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2,0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면 당연히 2,500달러까지 반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주요 저항을 뚫고 위해서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일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BNB 체인에서 그들의 스테이블 코인
USD1을 발행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어제 대량의 멘틀 매입 소식을 전했었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BNB 체인에서 또 신기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블록체인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 리플이가 최근에 50일 지수 2평을 상향 돌파하면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튜데이는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 XRP는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2달러 70센트만 뚫을 수만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자, 비트코인이 잘 버텨준다라면 XRP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SEC 관련된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힘입어가지고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올해 XRP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을 87%까지 올려다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알트코인들의 ETF 가장 먼저 출시가 되게 될 알트코인 ETF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더리움 빼고 말이죠. 자, 다음으로는 칠리즈 이런 식으로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 엘리지 분석가는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비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항에 맞고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YDX가 수익의 4분의 1로 자사 토큰을 매입한다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10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최근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개떡락을 거듭했었던 DYDX 최근 1년간 78% 하락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다가 바이백에 나선다. 부디 다른 코인들도 좀 가격에 신경을 써주면서 투자자들을 잘 살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백 프로그램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는 월드코인의 블록체인 생태계 월드네트워크가 신용카드 회사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거면 월드코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월드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는 한국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105조 107억 원으로서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4년간 무려 11배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같은 경우는 966만 7천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치를 봐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기관 및 은행들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대로 된 메가불장의 피날레를 한번 보여주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아직도 가져보면서 올라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시청료 가지와 광조댓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 영상을 좀 일찍 올린다라거나 혹은 제 시간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몇 차례 늦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